근데 이제 두 나라는 역사적인 배경이 미리 민간의 영역이나 이런 지역 자원이나 이런 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면 우리는 지금 민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나마 이제 지역의 사회복지나 병원 의료나 이런 건 되어 있지만 또 중앙 단위나 지방 분권화가 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한들 이게 과연 정착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핵심은 지방 분권과 같이 맞물려서 이 커뮤니티 케어가 발전해 왔다는 것 두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분권이 안 된 우리의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두 단위별로 지역 단위별로 있는 자원들이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고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그냥 친목 모임이라고 아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 어쨌든 지역 단위에서 네트워크를 자꾸 만들어서 함께 논의를 해야지 따로따로 뭘 할까가 아니라 이런 작업에서 어쨌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지역 내 민간 자원과 그 지역 공동체를 잘 연결해서 돌봄 서비스를 구축해온 그 일본과 영국 사례를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적보험이나 공공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이제 있었고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2009년 개호보험 제도 개정을 통해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완성형이 아니라 2009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거의 마무리 단계는 2025년을 지금 두고 지금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지자체와 지역이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걸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란 고령자의 건강 상황 등에 대응 가능한 다양한 폭의 간병 의료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지원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지금 커뮤니티 케어 문재인 정부가 정의해 놓은 그 개념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체계를 보면 주체가 크게 세 가지예요.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의료 자원이 있고 지역 주민 조직 이 세 개에 의해서 굴러가더라고요. 이 세 개의 주체가 지자체에서 3년 주기로 지역 내 의료기관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3년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거점 역할하는 지역 포괄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 역할에 있어서 개호보험 대상자와 그 다음에 교류자, 방문, 간병 서비스의 제공자, 상담자 등으로 연계해서 지역에서 계속 같이 이제 모이고 이제 회의하고 또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사회적 경제나 마을 공동체에서 일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 조직이 자꾸 들여다보이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의 역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지역 의료 자원이나 또 사회복지 어떤 이런 전문적인 이런 영역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적인,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에서 가장 또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생활적인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북부병원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넌 메디컬, 그러니까 비의료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지역 주민 조직이 맡아야 되는 역할, 여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 주민의 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게 사실은 서울시 행정이나 행정부에서 다 지금 만들어 가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에서는 지금 다 따로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개의 주체들이 모여서 지금 중학교가 가장
기초 단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위에서 이런 세 개의 주축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지금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이제 구축하는 그 사례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페르소나라고 하시죠. 어쨌든 어르신이 이제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어르신을 지원해 주는가. 여기서 보면 가장 여기에서 핵심 주체는 지역 포괄 센터, 지원센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포괄 지원센터에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해주고 지원해주고 하고, 그러면 이거를 상담을 받아서 이 돈을 어디서 받을 것인지를 해주는 거는 또 어디냐면 시정촌. 그 시정촌에서, 거기는 이제 공공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는 받고 실제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연결하는 것은 그 지역 포괄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포괄 지원센터는 거기 보면 중학교 1구 단위로 한 개씩 그러니까 설정이 되어 있고, 주로 관리 예산이 3,000에서 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개의 지역 포괄 그 센터가 관리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역할 하시는 분들은 그 보건사,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호 지원 전문가면 이게 이제 요양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여기서 하는 역할은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30분, 지역적으로 30분 내에 모든 이제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이 지역 포괄 센터가 들어가 있다고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거는 이제 시정촌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일상생활 번역의 요구 조사를 해서 거기 지역 케어 회의도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지역의 욕구라든가 이런 이제 것들을 좀 논의되고 결정을 하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그 사회 지역의 자원이 뭐 있는지 리더들도 좀, 왜냐하면 주민과 지역 조직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 리더 말들이나 또 자원봉사 조직이나, 여기 호조라는 거는 자원봉사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의된 것들을 사업화나 정책으로 만들어서 위로 가는 이런 프로세스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를 다음에는 구축 사례를 보면 일본에 여기 세타가야구가 사실 마을 공동체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우리 그 서울시 마을 공동체에서 자주 여기 방문해서 사례를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노인 인구가 한 20%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일본의 그 개호보험 그 개정이 한 5차례 이루어졌는데, 여기 세타가야 지구 같은 경우에는 4기 때부터 그 지역 내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5기에서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에서 봤을 때 계속 지역 주민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시사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역 내의 다양한 주체들을 어쨌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왔고요. 그래서 여기 세타가야구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서는 각 분야별로 그런 주민 청취나 이런 걸 통해서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해요. 의료, 개호, 예방, 주거, 생활 지원, 이런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에 맞게끔 또 거기에 대한 분야별 대처 포인트를 지금 또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쨌든 목표와 어떤 그 구체적인 실행, 그 다음에 이렇게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에 되게 촘촘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영국의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1950년 후반대부터 사회 서비스 영역에 이제
주요 정책 목표로 커뮤니티 케어를 일관되게 이제 추진해 왔어요. 여기 1950년대부터. 그 이제 일본이나 영국이나 공통점은 커뮤니티 케어를 실시해야 되는 이런 시설화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재정적인 문제. 중앙정부의 재정이 감당이 안 되니 이거를 이제 지역으로 이제 지역 분과를 하면 넘기면서 이제 이게 이루어져 왔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90년대 그 이제 제3의 길 이념의 바탕에서 제3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는 정부 중심의 모든 행정 체계나 복지 시스템이 맞춰졌다면 이제 시민사회 영역의 역할. 왜냐면 당연히 지방 분권화되면 지방으로 이양이 되지만 또 마찬가지로 제3의 섹터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시민사회 영역을 강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그 다음에 이제 빅 소사이어티 요런 또 이제 그 노동당의 정책과도 맞물리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 의미는 계속 지역에 있는 지역화, 주민들 이것들로 계속 역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정책 이념의 모델 속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발달해 왔고 중앙 정부의 역할을 지방 분권화로 이관하고 그런 과정에서 민간의 영역이 확대됐고 그걸 이제 민간의 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특별 이전금 중에서 85%는 민간 부분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라. 지방에 이제 지방자치에 이렇게 부과를 하니까 요 당시에 그 커뮤니티 케어의 민간 영역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은 발전해 왔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 이후에 그 빅소사이어티 이 개념으로 이제 정책이 지금 이제 발전해 왔는데 거기에 방향을 보면 커뮤니티 역량 강화,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개방. 이제 공공 서비스 개방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안전망의 역할과 규제를 지방 정부로 이관하면서 민간의 영역을 좀 확장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행동의 증진이라는 건 어쨌든 참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의 그 중심 방향이 정부에서 그리고 또 영국은 의료 자체가 전액 무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바탕에서 이 커뮤니티 케어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랑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하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에 지역사회의 개인,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됐고 시민의 참여를 많이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이나 커뮤니티를 개선하는 이제 사회로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지역정부의 사회적 책임이 이제 힘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캐머런 정부가 들어서면서 긴축 재정을 하고 이런 긴축 재정을 통해서 그 지방 정부의 돌봄이 어쨌든 감축되니까 그 감축된 부분을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민간의 자원이 들어오는데요. 그 구축의 어떤 사례, 첫 번째 사례로 그 이스트본이라는 곳은 영국의 한 지역이에요. 근데 에이지 컨서는 그 노인협회에서 출발한 전국 규모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쨌든 협회인데 이 단체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그 전달을 하고 또 캠페인 같은 거 또 벌이면서 그 이런 노인 복지와 관련된 당사자 조직이잖아요. 본인들이 필요한 법들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고 또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법을 개정하려면 또 이슈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인 조직들의 활동을 통해서 뭐냐면 또 지역의 노인 조직의 활동이 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어떤 지역 참여의 어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이런 과정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노인들이 직접 나서는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한다. 이런 이용자의 중심, 이용자의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게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의 그 핵심이라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논문에는. 그러면 거기 이제 이 에이지 컨선 이스턴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목록을 보면 무료 서비스, 예약 필수 서비스, 유료 서비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서비스는 주로 돈이 이제
그 자원봉사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예약 필수 서비스도 이제 무료로 이용되는 게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일자리와 연결되는 이런 지점이고요. 재원을 보면 거기 좀 보세요. 정부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정부 이제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인데요. 10%밖에 차지가 안 돼요. 이 운영에. 그럼 나머지 90%가 쭉 나와 이제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그 자선 가게. 여기가 지금 38%, 한 40%가 이제 재정을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는 다 무상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커뮤니티 어떤 재가나 생활 편의 이런 것들은 지역의 어떤 자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일본하고는 달라요. 일본은 개호보험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면, 영국은 민간의 자선기금이나, 근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선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또 우리나라는 또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정 지원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구축 사례는 그 웨스트 석세스 케어러스 네트워크인데, 여기는 이제 뭘 하냐면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양사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 가족을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선기금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보면 서비스 역할 어떤 내용들이 지금 하고 있냐면,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그 다음에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정서적인 지원.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재정적인 지원, 뭐 전문적인 것들은 뭐 심리나 상담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해야 되겠고, 또 사회복지기관에서 역할이 있다면, 또 이분들한테 또 다른 지지 있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지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지역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봤냐면, 첫 번째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통합적 돌봄 서비스적 측면에서 주민의 참여, 주민 조직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요. 그 영국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재원 규제에 있어서는 지방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있어서는 비영리 자원 조직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국 비영리 자원 조직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게 영국의 이제 상황이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비전문적인 역할과 상호 구조 형태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역 주민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 비전문적인 역할,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지금 그 신내 일동 마을계획단에서 양파 만들고 왔거든요. 그 비유 많이 오는데, 그 어르신과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환경 소통 분과에서 양파 한 150통을 만드는데, 그걸 나눠 갖는 거예요. 사실 거기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커뮤니티 케어랑 만나는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우리 추억을 만들었다 막 이러면서 갔는데, 좀 그런 것들이 여기 비전문적인 역할이 아닐까, 주민 조직에.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한편에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주민 조직이 그냥 자원봉사 형태로 갈 것이냐. 근데 자원봉사라고 해서 비화폐적인 거를 그냥 물론 내적인 그 행복감, 만족감으로만 해소될 수는 없다. 근데 이 주민들의 이런 자원들을 좀 생활에 자기 어떤 도움이 되는 물질적이든 뭔가로 연결될 수 있는 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라는 것들이 더 가요. 특히 여성의 돌봄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을 지불되지 않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혹시나 여기서도 나타나면 그거는 우리의 현실에 맞을까, 뭐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커뮤니티의 성공의 한 50%는 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 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이 주민들의 품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할 수 있게끔 촉진할 수 있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모이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지원을 이거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한데 이 두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할 거, 유료로 할 거, 지역 어떤 그 자선단체 어떤 기부금 만드는 이게 이제 영국과 일본의 또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어떤 이 시사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좀 잘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의 현실에 맞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에 제가 사회적 경제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꼭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적 경제의 역할, 커뮤니티 케어에서 그게 뭘까? 사실은 이게 돌봄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돌봄도 있고, 육체적인 돌봄도 있고, 이런 것들은 관계로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의 개인의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런 부분에 어떤 공공성을 좀 높이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랑의 현실에서는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없는 이런 비전문적인 생활 서비스 쪽에서 이 담당해야 될 이 사회적 경제에 마땅히 없는데 이거를 어느 파트에서 할 것인지.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 있고 마을계획단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들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단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비영리 조직, 주민자치 조직, 시민단체, 사회, 사회복지관 이런 게 다 포괄적인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아직 또 선생님들도 굉장히 낯설겠지만 이제 중랑이는 이거를 지금 기본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정말 아직도 뱃속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사회적 경제가 좀 이렇게 뿌리를 잡고 하기까지는 지금 중랑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마을 조직들이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새마을 분영회라든가 직능단체들도 사실 저는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마음을 잘해서 이 비생활적인 부분을 이 커뮤니티 케어에 흡수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단점도 있잖아요. 특히 내가 일본의 단점, 문제점, 고민점이죠. 단점은 아니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본의 이제 고민점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사각지대가 지금 있다는 거죠.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여전히 재원에 대한 고민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여기까지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자체가 삶의 안전망이 되도록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어쨌든 취약계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노인층이 아니라 어쨌든 보편적 복지로서 함께 모두가 혜택을 받고 모두가 도와주고 이러한 상생의 호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모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이 다 모여야 한다. 마음을 다 내놓고 나는 뭐를 할 수 있는지 서로 하고 왜냐면 우리 목표는 이만큼인데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되게 아직 많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꾸 모여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러는 과정에 영국이나 일본이 다 그런 과정들이 몇십 년씩 거쳐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작년부터 2018년부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긴 호흡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